이전 영상에서 저는 쇼피와 네이버의 차이에 대해 나름의 경험을 근거로 설명하였으며, 제가 만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온라인 판매 사업을 시작한다면 당연히 네이버부터 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제 막 네이버에 시동 걸어본 초보 네이버 셀러의 얕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쇼피에서 한국 셀러의 상품을 찾는 고객은 니즈, 즉 일상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상품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욕구인 원치에 기반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은 주로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 연예인이 사용한다던가 하는 등 특정 상품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셀러가 많이 진입하게 될수록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게 되는 셀러가 증가하게 되므로 결국 가격 경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네이버는 브랜드와 비브랜드 관계없이 니즈와 원치 상품의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한정된 상품으로 제한되는 쇼피에 비해 보다 다양한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그러므로 경쟁이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초보자에게 니즈 상품, 원치 상품, 또는 시장의 특성이니 하는 말은 100만 년 후에나 고민할 법한 잘 와닿지도 않는 문제이며, 우선은 뭐라도 판매를 해봐야 미래를 생각해 볼 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땡전 한 푼 없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가볍게 워밍업 한다는 마음으로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면서 동시에 경쟁이 덜한 니즈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르니 상품 안 가리고 닥치고 팔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판매 상품의 소싱은 능력도 되지 않는 놈이 무작정 중국 사입을 하여 재고 부담을 갖기보다는 네이버에서 판매가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를 남의 상품을 대신 파는 위탁 판매로 일단 간이나 보자 라고 결정하였으며, 위탁 판매 역시도 총판 계약을 한다던가 또는 제조사를 직접 컨택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총판 계약을 위한 자본도 없으며 또는 판매 실적도 없는 꼬꼬마 셀러는 제조사에 연락해서 위탁 판매를 요청해봐야 잡상인 취급받고 퇴짜 맞기 십상이며, 또한 다른 유튜버들의 경험담에서 나올 법한 제조사를 찾아가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그 끈기를 인정받아 위탁 판매를 하게 되었다는 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만큼의 배포 따위는 애초에 장착해본 적도 없는 유리 멘탈의 소유자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판매를 위해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하여 시작해볼 수 있는 오너클랜과 같은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들 통해 우선 닥치고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사실 위탁 판매는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바로 포기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포기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 낮은 품질의 상품. 2. 네이버 최저가보다 높은 도매 가격. 3. 상품 판매의 가능성.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는 나라면 절대 사지 않을 것 같은 저급한 품질의 상품이 대부분이라 과연 판매가 될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내가 이런 것까지 팔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코로나로 사업에 실패한 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는 걸 아는 친구가 자기가 게시 한번 해주겠다며 스마트 스토어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었지만, 변변한 상품 하나 없는 제 샵의 주소를 도저히 민망해서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급한 품질이라는 생각은 저의 기준에 의한 것일 뿐 각자마다 상품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권 케이스를 누가 공짜로 준다면 모를까, 없어도 그만인 상품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사야 한다면 내구성이나 품질 따위는 상관없이 가장 저렴한 그냥 투명 케이스 하나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여권인데 케이스가 고퀄리티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예쁜 여권 케이스로 여행에 기분을 내고 싶은 소비자라면 여권 케이스가 소가죽이거나 또는 브랜드 상품이길 원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른 상품 선정도 존재합니다. 한번 쓰면 그 효용을 다하는 경우 굳이 퀄리티가 좋을 이유가 없거나 내가 쓸 것이 아닌 남을 대신하여 또는 회사에서 공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은 나의 취향이 반영될 필요가 없으며, 게다가 내 돈으로 사지도 않으므로 구매할 때 굳이 세심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품은 기대치가 높지 않다 보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서 불만족하더라도 특별히 반품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품의 품질이 좋아서 가격이 비싸진다면 오히려 소비자가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게 되므로 초보 판매자에게는 더욱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네이버 최저가보다 더 비싼 도매처의 가격인데, 이건 사실 위탁 판매의 구조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사입한 셀러가 네이버에 직접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보유한 재고를 위탁 판매 사이트에 올려 셀러에게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는 단지 이름만 도매 사이트일 뿐 일반 소매점과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위탁 판매 사이트에서 사입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아무거나 위탁 판매하듯 운영해도 되며 또는 네이버의 상품을 쿠팡에 올려서 판매를 해도 됩니다. 실제 저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로얄 캐닌 고양이 사료를 5,000원 또는 만원의 마진을 붙여 쿠팡에 판매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마진은 높지 않겠지만 여전히 가능한 판매 방법입니다. 애초부터 위탁 판매 상품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제조한 내 상품이 아니므로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위탁 판매 상품의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인기 상품보다는 적당히 판매가 되는 저가의 니즈 상품에 대해 조회수가 적은 소형 키워드를 공략하여 가격 비교가 덜 되도록 하여 판매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있는 유명 상품이 아닌 경우는 가격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구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구매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테니까요. 특히 내 돈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직장 상사가 구매하라고 지시한 스테이플러심 10박스는 그다지 비싼 상품도 아니고 상식적인 가격대인 2-3만원대에서만 구매했다면 딱히 누가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요. 마지막 이슈는 상품 판매의 가능성, 즉 이런 상품이 팔리겠냐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생각을 바꾸기 어렵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은 창고 대방출스럽게 떨이로 파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이런 걸 과연 누가 살까? 또는 팔리기라도 할까 싶은 그런 의문이 정말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 초 저는 불의의 사고로 손목이 부러져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에 한동안 외래 치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방문하는 환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60, 70대 노인분들인데요. 우연히 보게 된 그들의 소지품 때문에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중고딩들의 아이폰 마냥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대기실에서는 제 주위에서는 쓰는 사람을 전혀 본 적이 없는 다이어리식 휴대폰 케이스가 여기에서는 주류이고 대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저기도. 여기는 쌍으로 보이네요. 한때 뱅뱅이론으로 불렸던 주변에 입는 사람 1도 없는 뱅뱅 청바지가 독보적인 매출 1등 청바지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던 기억이 희미해지는 와중에 다시 한번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내 스스로를 전형적인 표준이라고 오판한 우물한 개구리였음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였습니다. 물론 저런 이슈를 달리 생각한다고 해서 위탁 판매가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품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판매이며 키워드 작업과 대표 이미지 변경 작업과 같은 본질이 아닌 노가다 꼼수에 기댄 판매이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위탁 판매회사가 버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직접 사입할 여력도 능력도 없는 저와 같은 꼬꼬마 셀러에게 위탁 판매는 학습의 개념으로 시도해보기 나쁘지 않은 방법이며 이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도 셀러를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면 직접 중국 사입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네요. 오늘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